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르노의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장르인 필랑트를 시승하러 경주에 왔습니다. 필랑트 시승 행사를 왜 경주에서 하나 제가 담당자님께 여쭤보았는데요. 필랑트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차량이라고 합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이펙을 개최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경주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합니다. 필랑트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출고가 된다라고 하고요. 한국 시장을 시작으로 중남미와 또 중동 지역까지 판매가 되는 글로벌 전략 모델이라고 합니다. 필랑트가 처음에 공개가 되었을 때 월드 프리미어로 한국에서 가장 처음 공개가 된 곳을 보면 주력 시장은 역시나 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뒤에 필랑트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시승 행사 같은 경우는 트림이 알핀 트림으로 동일합니다. 다른 트림은 없고 전부 다 알핀 트림의 외장 컬러만 조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필랑트는 르노에서 만든 차량 중에서 체급이 가장 큰 차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르노에서 말하기를 E 세그먼트라고 불리는데요. 즉 준대형 크로스오버 장르의 SUV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세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이 블랙 외장 컬러입니다. 이외에도 전방에 화이트 바디도 있고 또 필랑트에서 처음 도입이 된 무광 컬러가 있는데 그 차량도 앞에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약 130km 정도 경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약 3시간 정도 차량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고속주행과 시내주행 또 와인딩 도로까지 다방면에서 굉장히 고루 갖춘 시승 코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랑트의 성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짠! 저는 필랑트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의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일단 제가 한 20분 정도 필랑트를 운전을 해본 상태입니다. 필랑트는 같은 집안의 그랑콜레오스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멀티모드 3단 변속기, 그리고 100kW 구동 모터와 60kW 발전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방을 보니까 클러스터가 그랑콜레오스하고 약간 다릅니다. 일단 신형이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주행했을 때 내가 이 전기 모터를 몇 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갔었던 클러스터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엑셀 페달을 밟을 때에는 내가 출력을 얼마를 사용해 준다 라고 뜨고, 지금은 또 내리막길이라서 살짝 탄력 주행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마이너스 해가지고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거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속도가 조금 나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엔진 개입도가 살짝 많은 상태입니다. 일단 첫 주행 감각은 같은 집안의 그랑콜레오스하고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살짝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크로스오버 장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SUV하고 비교했을 때 세단의 감성을 조금 더 가져가고 또 SUV의 특징인 넓은 실내 공간을 같이 가져간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만 봤을 때에는 완전한 세단보다는 살짝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제 SUV를 비선호하시는 분들은 키가 껑충 올라와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러한 크로스오버 장르를 한번 운전해 보시면은 좀 이질감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르노에서 여태까지 만든 차량 중에서 필랑트는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준대형 SUV 하면은 보통 이제 국산에서는 팰리세이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한다면은 덩치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랑콜레오스보단 조금 더 크긴 한데 주행감 자체는 산타페나 소렌토 그 세그먼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즉 르노에서는 E 세그먼트 준대형이지만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E 세그먼트보다는 D 세그먼트 중형 SUV에 조금 더 가까운 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차가 커지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 30분 정도 제가 주행을 한 상황인데 솔직히 말해서 사각지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어요. 차체가 크긴 하지만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충분히 사각지대를 보완해줄 수 있는 크기로 달려있고, 또 전방에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야간에 봤을 때 눈부심이 덜해서 조금 좋은 옵션이거든요. 아쉽게도 오늘은 야간에서는 주행을 못할 것 같고 이제 주간에서 주행을 할 것 같은데, 마침 또 뒤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필랑트를 타고 계십니다. 확실히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좀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의 디지털 센터 미러하고 비교했을 때 필랑트에 들어가는 건 베젤이 조금 굵어요. 여기도 같이 화면으로 썼으면 좀 더 뭔가 쾌적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뒷분의 표정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일단 그랑콜레우스하고 비교했을 때 필랑트 같은 경우는 약 500만 원 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신규 디자인과 신규 옵션들, 신규 에이다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싸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따졌을 때에는 아니 뭐 디자인 조금 다른데 500을 더 받는다? 좀 약간 의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감의 변화는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정숙성, 실내 NVH와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 잔진동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개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차량 통행량이 없는 구간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되게 좀 속도를 높여서 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랬을 때 실내 정숙도를 느껴보자면 일단 전기 모터로 내가 가는지 엔진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편차가 큰 편에 속합니다. 현재는 전기 모터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전기 모터로 주행했을 때에는 전기차처럼 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면서 속도를 조금 높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부 소음 유입과 풍절음이 캐빈룸에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시승 차량 한정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도어 트림 안쪽에서 자꾸 윈드 노이즈,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이따금씩 크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또 살짝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거든요. 날씨 때문에 그런 거인지 몰라도 풍절음이 막 그렇게 조용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카탈로그 상으로 봤을 때 필랑트 같은 경우는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흡차음제의 소재와 면적을 확대를 시켜서 기존에 르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차량인 그랑콜레우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노면의 소음이라든지 외부 소음을 줄여줄 수 있게 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저속 한정인 것 같아요. 60km 이하로 달렸을 때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전기 모터로 저속에서 주행하는 것과 엔진으로 돌아가면서 고속에서 주행하는 거에 대한 이 소음이 좀 편차가 큰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들어가기 전에 회생제동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그랑콜레우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모드를 기어 시프트로 조작할 수 있었는데 필랑트도 동일합니다. 기어 시프트를 한번 좌측으로 당기면 현재는 회생제동이 없게 만들었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 모드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오토 모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살짝 막히는 구간에서는 회생제동이 자연스럽게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계기판을 안 보면은 나 지금 회생제동이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는 건가? 그게 안 느껴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회생제동의 개입도는 상당히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로드 노이즈는 그래도 비교적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합니다. 지금은 다시 포장된 도로, 잘 포장된 도로, 여기서는 아주 조용하죠. 그러다가 다시 옛날에 포장된 도로로 진입했을 때 사실 이게 로드 노이즈가 엄청 조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요 동급 내에서는 그래도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한다라고 느껴집니다. 필랑트는 전 트림, 그러니까 기본 깡통 트림부터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 보면은 보통 이제 브랜드 오디오를 옵션으로 넣었을 때 뭐 이런 NVH를 높여줄 수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따라오는 편인데 르노의 필랑트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실내 정숙도를 위해서 이러한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다른 차량들하고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알핀 트림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인치수는 19인치예요. 아무튼 가장 큰 인치수의 휠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어 편평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드 노이즈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다시 옛날에 포장된 도로.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 풍절음 대비 로드 노이즈는 좀 더 조용하다라고 느껴져요.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기 때문에 나중에 좀 약간의 시골길을 가볼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승차감 편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필랑트는 그랑콜루스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엔진 매핑과 변속기 로직 튜닝을 해서 출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한번 달려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 센터 쪽에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AI,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 근데 기존의 그랑콜리오스 그래픽도 그렇긴 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면은 클러스터, 그러니까 전방의 계기판에서 뭔가 나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어 라고 티를 덜 내줍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라고 쓰여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컬러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살짝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약간 여유롭게 반응을 해주는데 금세 속도가 나면서 부드럽게 가속이 된다. 아니, 오늘 시승행사라 가지고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갑자기 일반 도로로 와버렸습니다. 또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승차감. 이게 바로 시승행사의 참맛이죠. 예, 드라이브 모드는 다시 AI 모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연속된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 방지턱. 야, 근데 되게 편안하게 반응을 해준다. 한 번 더. 이게 휠 베이스만 보면 그랑콜리오스하고 필랑트는 똑같거든요. 근데 전장, 차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덜컥 넘고 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충격이 분산이 됩니다. 둔턱과 같은 방지턱 구간에서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랑콜리오스보다 승차감은 훨씬 더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차체 자체가 물컹거리진 않아요. 물컹거리진 않지만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둔턱과 같은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충격을 최대한 부드럽게 흡수를 시켜주면서 이런 잔진동이라든지 운전자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요소를 최대한 좀 없애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6psi, 후륜은 35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승차감 지향성의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세팅에 20인치 휠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승차감이다 하면은 이건 혼자 타기가 너무 아까워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탔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필랑트에는 주파수 감응형 댐핑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값에서는 부드럽게 반응하고 특정 주파수 값에서는 좀 단단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한 댐핑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다양한 노면에서 대응력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승행사를 저 혼자 와가지고 2열 시승기가 오늘 없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2열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아무튼 다시 이제 와인딩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필랑트는 가족이 다 같이 타도 좋은 차량이긴 하지만 여기서 주행의 즐거움도 놓치지 않은 차량이다 라고 합니다. 마침 또 이렇게 코너가 계속 이어진 와인딩 구간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차체, 그러니까 하체가 너무 컴포트하게 되면은 좌우 밸런스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면의 접지력이라든지 무게중심이 안 맞게 되면은 조금 운전이 힘들 수도 있는데 필랑트는 그러한 디테일한 조건까지 밸런스를 잘 맞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전방에 12.3인치 오픈R 파노라마 스크린 요 디스플레이 내비 보이시나요? 거의 지금 뱀 코스야. 여기는 직진 코스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와인딩 코스거든요. 이러한 길을 너무 컴포트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주행하면 멀미가 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필랑트는. 현재 저는 드라이브 모드를 AI 모드로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주행 조건에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알아서 바꿔주는 모드거든요. 현재는 조금 하체 세팅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민첩한 세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코너 되게 깊었거든요. 깊은 구간을 휠 베이스가 큰 차량으로 갔을 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휠 베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승차감이라든지 실내 공간은 넓어지지만 지금처럼 펀 드라이빙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극한의 주행 코스를 하게 되면은 보양각도 많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전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약간 불안정해질 수도 있죠. 근데 필랑트는 그러한 느낌이 크게 없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게 있어요. 딱 이제 주행하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차가 가볍진 않구나, 무게감이 조금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그랑콜레우스하고 비교했을 때 필랑트는 공차 중량이 살짝 더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민첩한 주행을 했을 때 살짝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일상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체감되는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타리 구간. 로타리 구간에서도 약간 롤링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덩치 크고 키 큰 차량임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마저 못 해봤었던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다시 바꿔둔 상태예요. 속도를 좀 줄인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옆에 소나타 있거든요. 소나타를 제칠 수 있을 것인가? 봐봐, 이렇게 가속을 처음 했을 때는 차가 무거운 게 단박에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갔을 때에는 얘가 덩치가 무거운 차들이 가속 갈 때 딱 하나 장점이 있거든요. 무게발로 슝 하고 나가줍니다. 그런 느낌이 필랑트에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초반 가속감만 살짝 부드러울 뿐이지 남들 가는 만큼 고속으로는 충분히 주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필랑트는 시스템 출력 250마력에 25.5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엔진 힘으로만 따졌을 때에는 약 144마력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얘가 필랑트가 공차 중량이 1.8톤이 넘다 보니까 엔진으로만 구동되는 게 살짝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긴 해요. 특히 지금처럼 저 혼자 탔거든요. 혼자 탔을 때 이 정도면은 5인을 성인을 다 태우고 간다면 가속감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드네요. 그랑콜레우스도 비슷하긴 했는데 필랑트도 어쨌든 간에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속주행보다는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길이라든지 데일리카, 그냥 일상적인 막히는 길 위주로 주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짠! 뷰가 바뀌었죠. 저는 1시간 반 정도 필랑트를 타고 주행을 하고 현재 기착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외장 컬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승 떠나기 전에 봤었던 그 무광 컬러가 바로 이 컬러입니다. 70km 정도를 필랑트를 타고 굉장히 다양한 노면을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고속 주행 위주로 해서 그런지 승차감이라든지 NVH 아니면 가속감에 있어서 확실히 신형다운 그런 세팅값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제가 외장을 많이 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외장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랑트는 트림에 따라서 디자인이 살짝씩 달라집니다. 일단 에스프리 알핀 트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루미네이티드 로고와 함께 그릴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게 에스프리 알핀 트림의 특징입니다. 본격적인 헤드라이트는 이 위쪽에서 볼 수가 있고 데이라이트는 다른 차량과 다르게 범퍼 아래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바디 컬러가 블랙이라서 사실 티가 잘 많이 안 나는데 그릴부라든지 차체 하단 쪽에는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블랙 하이글로시 사용 빈도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후드는 이런 식으로 두 번 당기면은 오픈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블 힌지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후드를 열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그랑콜레우스하고 공유하긴 하지만 엔진 매핑과 변속기 로직 튜닝을 통해서 출력이 약간 다르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병열 듀얼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kW 구동 모터와 60kW 발전 모터, 1.64kW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는 리터당 최대 15.1km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돌아갈 때에는 연비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연비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룸 위쪽을 보니까 MBH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흡차음제 범위가 기존의 그랑콜레오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이 쓰여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필랑트는 그랑콜레오스하고 동일한 CMA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르노에서 출시된 차량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치는 그랑콜레오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큽니다. 전장은 4,915mm, 전폭은 1,890mm, 전고는 1,635mm, 휠베이스는 그콜과 동일한 2,82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크로스오버 장르가 SUV도 아닌 것이, 세단도 아닌 것이, 해치백도 아닌 것이 굉장히 오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필랑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고 또 언뜻 보자면 SUV에 조금 더 가까운 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휠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 기준으로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24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브레이크 시스템이 기존의 그랑콜레오스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른 세팅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필랑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어떤 차량들도 이런 디자인을 안 쓰거든요. 근데 필랑트 같은 경우는 남들이 가는 방향성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런지 유니크하고 오히려 독특하고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야, 진짜 이 금형틀이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그리고 제가 현재 방향지시 등을 점등해 둔 상태인데 이 위쪽에, 리어리프 위쪽에만 순차 점등식으로 전멸이 됩니다. 이게 밤에 봤을 때에는 또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 예쁘기도 하죠. 트렁크 버튼은 필랑트 레터링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튼 자체가 조금 작아서 좀 처음에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무튼 오픈을 하게 되면은 르노에서 가장 큰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엄청나게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633리터를 가지고 있으며 2열을 폴딩했을 경우에는 최대 2000리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랑트 같은 경우는 전장만 따졌을 때에는 3열이 들어가도 좋은 크기긴 하지만 아쉽게도 5인승까지만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뒷부분에 조그만 시트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적재함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그랑콜레오스하고 비슷합니다. 좌측에는 조금 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시거잭과 라이트가 좌측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매트를 열게 되면은 또 꽤나 큰 수납 공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자잘한 짐도 보관하기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필랑트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온 차량은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가 굉장히 환하고 예쁩니다. 필랑트 출시 행사나 아니면 전시장에서는 사실 시동을 걸어볼 수가 없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세상에 다시 이렇게 클러스터를 보니까 기존의 르노에서 사용했었던 클러스터하고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배터리 게이지와 함께 모터 출력을 얼마나 쓰는지도 디지털 숫자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제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토 모드냐, 뭐 1단계, 2단계, 3단계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이외에도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에너지 플로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창은 기존의 르노가 사용했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필랑트에서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면은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홈 버튼을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르노 그룹에서 사용했었던 것과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5G 커넥티비티 시스템 기반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며 배경화면도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연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에서도 기존에 썼었던 것과 약간 좀 달라졌거든요. 회생 제동도 자동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나의 앱 모드를 들어갔을 때에도 좀 더 추가된 기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서드 파티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르노 그룹에서 사용했었던 거는 2025 그랑콜레오스부터 R 아케이드 게임, R 러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R 레이싱 게임은 제가 타고 있는 필랑트에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정차 중에 사용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R 레이싱 하고 뭔가 음악이 나오고 있거든요. 로딩이 살짝 시간이 걸리네요. 아, 이게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대박. 세상에. 아니 여러분, 이게 R 레이싱 게임이 필랑트에만 들어가는 게임인데 사야 돼요, 이거를. 구독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면은 쓸 수가 없다.
아쉽네요. 이외에도 AI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인 ADAT 오토가 들어가 있어서 대화의 이전 내용을 기억해서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디테일한 항목들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라스 루프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알핀 트림과 아이코닉 트림까지는 있고 기본 트림 테크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글라스 루프가 미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글라스 루프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본 트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1시간 반 정도를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 자, 저는 기착지를 지나서 다시 복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ADAS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필랑트 같은 경우는 안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기본 트림을 구매하더라도 긴급 회피 조향 보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금처럼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전방에 뭐 포트홀이 깊은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물이 있을 때 긴급으로 회피해서 조향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물도 카메라가 인식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켜놓은 상태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향, 뭐 페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또 마침 이게 약간 코너 있는 구간이거든요. 요런 데를 지나갔을 때 핸들을 잡아주세요 라고 뜨는데 그립 감지가 아니네요. 토크 방식입니다. 아무튼 기존 르노에 들어가 있었던 요 ADAS하고 비교했을 때 뭐랄까 그 디테일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에 그랑콜레오스 2026 버전을 시승을 했었는데요. 그랑콜레오스도 가격 대비 괜찮은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향 보조나 주행 보조 시스템이 약간 좀 미진할 때가 있었거든요. 가령 이때 핸들을 크게 꺾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퍽 꺾어가지고 스릴을 즐기는군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랑트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의 개선이 있습니다. 특히 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주행보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이 디테일의 민감도가 둔하면은 자칫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작은 차들은 조금만 차선을 벗어나더라도 아예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 큰 차들은 조금만 조향을 잘못하더라도 금방 차선을 벗어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마침 또 다시 커브 구간인데 이런 디테일한 세밀한 포인트들을 좀 더 잘 찾아줍니다.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로도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길이 실선 구간인지 점선 구간인지 표시해주고 있고요. 전방의 차가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카메라로 안 보일 것 같은데 HUD 있거든요. 전방에 HUD에서도 내비를 찍었을 경우에는 약간 증강현실처럼 또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증강현실 화살표로 길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막히는 시내길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를 틀고 다녔었는데 정차 후 재출발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랑트는 AI 기반의 ADAT 오토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전에 말했던 대화를 기억을 한다라고 합니다. 차량 제어는 그래도 잘 해줄 것 같긴 한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음성으로도 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헤이 르노 앰비언트 컬러 바꿔줘. 해당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요. 뭐 앰비언트 라이트는 내가 바꾸면 되죠. 라이트라고 말 안 해서 그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헤이 르노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바꿔줘. 해당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지원되지 않네요. 차량 제어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AI 기반이니까 좀 더 고도화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헤이 르노, 내 주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 추천해줘. 주변에 있는 티맵 인기 맛집을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이게 좋다. 기본적으로 티맵이 들어가 있어서 티맵 기반으로 길 찾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티맵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좋네요. 그리고 또 약간 감성적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헤이 르노, 목감기에 좋은 차 추천해줘. 따뜻한 도라지차나 생강차가 목감기에 좋다고 해요. 꿀차도 좋고요.
근데 다시 대답하고 싶은데 그냥 끊어버리네. 그럼 다시 누르면 되죠. 그렇다면은 생강차 맛집으로 나를 안내해 줄래? 원하시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없나 봐요, 제 근처에. 다시 한번. 생강차 파는 곳 있어? 생강차는 국내 여러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건강식품 전문 매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있는 곳 근처로 생강차 파는 곳 안내해줘.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저 여기 울산이거든요. 경남 창원시에 심지어 73km를 가야 돼. 아니 이 근처에 분명 생강차 파는 곳 있을 텐데 뭔가 이게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화면에서 선택해 주세요. 미안.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AI 기반으로 들어가 있어서 음성인식 시스템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느꼈는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약간 빈틈이 있네요. 그리고 차량 제어는 잘 안 돼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헤이 잠깐만 웃겨가지고 웃기네. 헤이 르노,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지금 운전자를 모니터링 하나 봐요. 카메라가 있나 봐요. 보통 차량들은 뭐 누가 제일 예뻐 하면은 바로 당신이라거나 아니면은 님이 제일 예쁩니다. 당신이 제일 예쁘죠. 이렇게 말하는데 얘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기억도 안 나. 뭐 각자의 매력이 있죠. 되게 중립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뭐 중립기어 좋아하긴 하는데 기분이 막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그래 뭐 오늘 제가 이게 시승 행사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꼭두 새벽부터 옷 입고 또 기차 타고 여기 경주까지 왔는데 몰골이 좀 약간 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평소라면은 그래도 바로 당신이 예쁘지 않을까? 막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이거 뭐래 지금 내가? 자, 현재는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컬러 보이시나요? 이것도 이제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만 적용이 되긴 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가 전방에도 있지만 도어 트림에도 있고 이렇게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 안쪽에도 라이팅이 들어옵니다. 보통 이렇게 시트에 라이트 시스템이 들어가는 차량들은 굉장히 비싼 편이 많거든요. 아니면 완전 고성능이거나. 근데 필랑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싼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급스러운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기분은 좋아요. 타면 기분은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직병렬 방식의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주행 조건에 있어서 전기 모터 개입도가 높기 때문에 연비가 최대 15.1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는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그랑콜레오스하고 비교했을 때 연비가 조금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고 무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제가 약 100km 좀 넘게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고속 주행은 8, 막히는 주행 2, 8대2 그 정도 주행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현재 연비는 리터당 16.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덩치에 리터당 연비가 16km 이상 나오는 차량들이 거의 없는데 연비가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승행사 완전 초반에 딱 차량을 탔을 때 주유가 가득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도 트릭 컴퓨터상 주행 가는 거리가 1000km가 넘게 나왔습니다. 즉, 한 번 주유하면 1000km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유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는 진짜 부러운데요? 자, 이렇게 약 3시간 동안 왕복 한 170km를 주행하면서 필랑트의 성능과 주행감들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랑콜레오스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 500만 원 정도가 비싸기는 하지만 제가 3시간 정도 주행해본 결과 그 500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직병렬 방식의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덩치가 큼에도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필랑트의 장점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승기는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